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준성입니다. 오늘은 5월 24일 토요일 밤 시간입니다. 미 국채 금리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고요. 또 달러화는 약세로 가고 있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글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거의 다 온 것이 아닌가, 지속되기는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 국채 금리가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번 주에는 5월 14일 수요일 날 미국 국채 경매가 부진했고, 그리고 그날 저녁에 또 트럼프 감세안에 관련해서 진행이 계속 있으면서 미 국채 금리에 관련된 시장의 우려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미 채권 시장은 기본적으로 롱텀 프리미엄이 상승하고 있는 거고요. 또 지금 트럼프의 감세안 뭐 이런 것들이 미 주식 시장과 또 크레딧 시장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 주만 보면 미국은 주식도 내리고 채권도 내리고 달러도 약세가 되고 다시 셀 아메리카가 일어나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를 갖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미국 자금이 이동하는 것은 진행 중인 것 같고요. 미 채권이 가지고 있는 다양화된 포트폴리오의 그런 위상이 좀 흔들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어디서 멈출까요? 채권 금리가 상승할 때 요인들을 따져보면 한 이 정도가 아닌가 싶은데요. 첫 번째는 경기가 상승해서 채권 금리가 상승하는 경우. 이거는 지금 미국의 경우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는 경우 조금은 그렇죠. 미국이 지금 인플레이션이 쉽게 안 잡히고 있다. 그렇다고 하지만 지금 미국 인플레이션이 뭐 영국이나 일본에 비해서도 오히려 낮거든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관련돼서 그렇게 걱정을 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문제는 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관세 영향으로 인플레이션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어쨌든 관세에 관련돼서는 4월 초처럼 트럼프가 난리를 치고 있는 건 아니니까 인플레이션 상승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그 다음에 보통 미국이 아닌 경우에는 자국 통화에 급격한 약세가 있으면 채권 금리가 오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요가 줄어서 그런 거죠. 그런데 미국의 경우는 뭐 달러화와 지금 미국 국채가 같이 내리고는 있지만 달러화의 급격한 약세가 채권 금리의 상승 요인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 같고, 그리고 또 뭐 디폴트 리스크나 리퀴디티 리스크가 증가하는 경우에, 그런데 아무리 미국 국채가 요즘 어렵다고 하더라도 미국 국채가 디폴트가 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리퀴디티에 문제가 생길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아니고 결국은 공급이 많을 것 같다는 예상이 있는 거잖아요. 계속해서 정부 부채가 늘어날 테니까 이런 예상 때문에 지금 오르고 있는 건데, 그렇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가면 멈추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관세는 안정되지 않을까? 그리고 전체적으로 트럼프 이후에 미국 쏠림 현상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해소되는 과정이 아닌가 이렇게 본다면 결국 이 근처에서 아니면 이거보다 약간 높은 데서는 멈출 가능성이 많고, 또 약간 오른다고 하더라도 오르면 급격하게 내려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달러가 동반해서 약세되고 있는데요. 미 국채 금리가 4.8%, 5.0% 이런 쪽으로 급등을 할까요? 이렇게 급등을 하는 분위기가 오면 셀 아메리카로 달러가 약세가 되는 가능성은 있겠는데, 급등하는 쪽이 아니라고 하면 동반 약세는 좀 어려워 보이고요. 그리고 미국 외 국가들도 지금 국채 수익률이 지금 오르고 있는데요. US 트레저리가 지금 4.51%고요. 그리고 지난 한 달 동안 20bp가 올랐고요. 지난 1년 동안은 5bp밖에 안 올랐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똑같이 보면 지금 제일 많이 보고 있는 독일의 분트는 2.57% 수익률에 한 달 동안 12bp가 올랐고 1년은 마이너스 2bp거든요. 영국이 지금 4.68인데 한 달 동안 18, 1년 동안 42여서 영국이 사실 많이 올랐고요. 또 일본이 많이 올랐습니다. 일본이 보면 1년 사이로 보면은 50bp 이상 올랐는데, 영국과 일본이 오른 이유를 따져보면 조금 전에 이걸로 생각을 해보면 경기 상승, 약세, 뭐 디폴트 리스크, 공급이 많을 것이라는 예상, 이런 것보다는 여기는 확실하게 인플레이션 쪽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독일과 일본 쪽에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서 국채 수익률이 상승을 하게 되면 미국이 오르더라도 이쪽은 더 오르니까
달러는 약세가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는 매우 제한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도 지난 50년 동안 달러화와 미국 채권이 이렇게 같이 움직이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경우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미 국채 금리가 오르는데 달러가 동반해서 약세가 오른 거는 글쎄요. 그렇게 지속되기는 어렵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달러원에 관련돼서는 달러 인덱스가 99까지 내려가면서 지금 따라 내려오고 있는데 여기에는 역시 미국과의 협상에서 원화의 강세를 인위적으로 좀 만들지 않겠느냐 이런 거에 대한 예상이 있는 건데요. 글쎄요. 한번 보시죠. 그래프 몇 개 보시면은요, 이게 30년짜리인데요. 30년짜리가 지금 5% 근처까지 올라와서 약간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보면은 23년 말에 있었던 그 수준까지도 거의 다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올 때까지 왔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이 그래프는 미국 주식이 아직 글로벌 주식에 비하면 금년에 많이 못 쫓아갔다는 소리인데요. 금년에 이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벌어지고 이게 유지가 되고 있는데 더 벌어지고 있지는 않고요. 이 정도에서 지금 유지가 되고 있고 미국이 어느 정도 쫓아가고 있고 작년에 미국이 워낙 앞서갔던 것들이 좀 해소가 되고 다시 좁혀지는 과정이 아닌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움직임도 보면 TQQQ 여러분 아시죠? 그 나스닥 100 인덱스를 3배 추종하는 건데요. 거기에 대한 플로어가 요즘 이렇게 줄고 있고 IBIT는 이거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이 오히려 오르고 있다 이런 거고요. 잠깐 비트코인 보시면요. 검은색이 비트코인인데요. 비트코인의 지금 수익률이 이런 식으로 좀 올라가고 있고 지금 SPY가 이게 쇼텀 1년부터 3년까지의 US 트레저리거든요. 거기 ETF인데 이게 뭐 이 정도 수준이고 TLT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20년 이상의 미국 채권에 관련된 ETF군요. 이 정도고 그다음에 하이힐드 회사채에 관련된 겁니다. 결국은 모든 채권들은 지금 거의 0%대에 묶여 있는데 비트코인이 오르고 있다. 이런 거를 보여주는 거지만 비트코인을 보시는 것보다 채권들의 퍼포먼스들이 이 정도로 지금 약한 추세에 있다 이런 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그래프 좀 보시면은요. 이게 10년짜리 금리인데요. 지난 주말에 4.4 정도에 있었던 게 4.62까지 올랐다가 지금 다시 이 정도까지 내려왔다가 지금 4.5에 있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정도 올랐다가 또 이 정도는 지금 내려왔기 때문에 뭐 지금 금리 가지고 난리를 치고 있지만 어느 정도 안정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사실 들긴 합니다. 달러 인덱스도 그동안에 이 정도 빠졌는데요. 101에서 99까지 빠졌으니까 오히려 달러는 트렌드하게 일방적으로 빠지고 있는데요. 결국은 미국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들이 지금 반영되고 있고 뭐니 해도 아직도 미국에서의 자본시장에서 아웃플로는 지금 좀 일어나고 있다. 그런 거를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S&P도 한 5,960에 있던 게 1,800 밑으로 내려갔다가 지금 5,800에 왔는데요. 미국 주식도 내려오긴 했지만 지금 스케일상 그렇게 많이 내려온 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면은요. 이거 저번 주에 한번 보여드린 건데 트럼프가 여기서 당선이 되고 올랐다가 내렸다가 이 4, 5월 초에 관세 때문에 난리가 났다가 여기 와서 지금 그래프가 업데이트가 다 안 돼 있는 거거든요. 5,960까지 갔다가 지금 여기까지 내려온 거거든요. 5,800이요. 그렇다고 보면은 최근의 움직임을 보면은 예전에 4월 초의 움직임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셀 아메리카라까지 얘기하기는 좀 어렵다. 예전에 4월 초에 비한다면 지금 주식 쪽이 그렇게 폭락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은 급격한 움직임은 없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마지막으로 달러원인데요. 달러원은 1,400원 근처에 있었던 것이 지금 제 생각에는 말씀드린 대로 1,380원에서 1,420원, 조금 길게 보면 1,360원에서 원래 있었던 레벨 1,430원 정도 레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여기까지 내려간 거에는 아무래도 미국과의 협상에 대한 기대가 있는 것이라서 글쎄요. 어쨌든 1,360원 정도면 사보고 싶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다른 특별한 거래는 안 했고요. 지금 P&L은 한 40% 정도까지 올라갔던 게 국채가 약세가 되면서 본드 쪽이 마이너스가 났거든요. 그래서 32.5% 정도로 줄었습니다. 지금 저번 주하고 같이 나스닥은 한 83,000불 정도 가지고 있고요. S&P는 한 29,000불 정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나스닥은 좀 플러스 나 있고 S&P는 좀 마이너스 나 있고요. 그리고 달러원은 지금 포지션이 없는데 이번 주에
글쎄요. 1360원 정도 가면 사볼 생각입니다. 원화본드는 딱 지금 브레이크 이븐 정도까지 내려왔고요. 저는 원화본드 쪽은 다음 주에 아무래도 금통위가 금리 내릴 거라고 봐지고요. 미국은 기준금리하고 실질금리가 많이 따로 움직이긴 하지만 국내는 기준금리에 거의 쫓아가거든요. 시장이 그렇게 딥하지 못해서. 그래서 기준금리 내리게 되면 아무래도 채권은 좀 강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달러 쪽은 이제 마이너스가 났습니다. 이거 플러스 났던 건데 드디어 마이너스가 나가지고 한 0.5% 정도 마이너스 나 있는데 저는 말씀드린 대로 글쎄요 4.8% 5% 이쪽으로 가는 데는 어려움이 많이 있다. 여기서 내려오는 쪽이 아닌가 그런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4.8, 5.0으로 간다 하더라도 급격하게 다시 내려오지 않겠나 그렇게 봐서 뭐 순간적으로 오르는 거는 좀 견뎌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비트코인은 제가 뭐 트레이딩용으로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비트코인은 한 25% 정도 올랐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 나온 제 그 교육 동영상이요. 요 위에 있는 거. 여러분들 많은 성원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구입하신 분들 어느 정도 보셨을 텐데 어떻습니까? 너무 어렵습니까? 아니면 너무 쉽습니까? 아니면 뭐 내용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댓글 달아주시고 질문해 주시면 그야말로 100%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좋은 한 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